똑똑해지는 방송 채널 제네시스 박입니다. 자, 새 집 살 때는 무조건 땡땡 명의가 유리하다 라고 전문가들이 조언을 했다는데 여기에서 이 땡땡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자, 정답은 뭘까요? 3초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혹시 정답 나오셨나요? 네, 제가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공동명의입니다. 공동명의. 자, 공동명의. 대부분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공동명의인지 조금 의아하시거나 나는 공동명의 그냥 느낌상 그런 것 같은데 좀 구체적인 이유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 텐데요. 자, 일단 기사 출처부터 제가 밝히겠습니다. 자, 한국경제에서 나온 기사고요. 2020년 12월 6일자 나온 기사입니다. 기사 헤드라인부터 잠깐, 서머리부터 잠깐 볼까요? 헤드라인은 위에고 밑에 서머리 잠깐 볼 건데, 자, 단독이냐 공동이냐 종부세 절감 전략. 이거 좀 12월 달에 말이 많았었죠. 이번에 보유세가 많이 올라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됐는데, 이때 공동명의를 하면은 명의 한 사람당이 더 늘어나서 추가로 6억이 더 공제가 돼요. 자, 그런데 단독명의에는 있는 고령자 그리고 장기 보유에 대한 세액공제가 종부세 세액공제가 공동명의는 없어서 일부 정치권에서는 아니 요즘에 다 공동명의 대부분 하는데 이게 무슨 오래된 그런 거냐라고 해서 비판도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이슈가 됐었는데 60세 미만 그리고 공시가 20억 이하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공동명의가 절세 유리하다고 이렇게 딱 이제 결론을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 이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단독명의 에 따른 추가 세액 공제를 단독명의처럼 선택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그런 거 선택을 안 하면은 공동명의 그냥 1인당 6억씩 총 12억에 대해서 종부세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어요. 자, 밑에 나오죠. 공동명의 1주택자는 내년부터 선택지가 늘어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부 공동명의라고 가정을 했을 때 2명이니까 한 사람당 6억씩 그래서 총 12억에 대해서 종부세 비과세를 받거나 아니면 단독명의라고 가정을 해서 단독명이면 원래 한 명 6억인데 1세대 1주택 단독명이면 추가 3억이 더 공제가 돼서 9억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추가 세액 공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선택지가 늘어나 버린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공동명의가 좀 불리한 경우도 있었네 라고 한 게 완전히 지금 상황이 역전돼 버린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슈는 뭡니까? 그럼 나 단독명인데 지금이라도 공동으로 바꿔야 되나?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광고 없애고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싸고 부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상황이 역전됐다. 이 말이 정말 딱 맞는 말입니다. 자, 올해까지는 고가주택이라면 공동명의 절세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내년부터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동명의 혜택과 단독명의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게 갑자기 더 너무 좋아져 버린 거죠. 상대적으로. 단독명이 이렇게 안 되니까. 자, 단독명의에만 적용되던 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 공제를 고를 수 있게 된 건데 공동명의 선택폭이 커진 만큼 유리해졌다는 평가다. 일단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협상을 하거나 어떤 선택을 할 때 같은 조건이면은 내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은 게 좋은 거죠. 그래야지 내가 선택의 폭이 커지니까 전략의 협상이라든가 전략의 가장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공동명의는 공동명의대로 그냥 이렇게 됐었고 단독은 단독대로 그냥 한 거였는데 공동명의는 선택을 하라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단독명의자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럴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전문가들은 새로 집을 살 때는 무조건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저 같은 경우도 공동명의가 90%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공동명의가 불리한 거가 대략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종부세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게 클리어하게 바뀌어 버림으로 인해서 세법에는 저는 100%라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0%에서 99%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는 정말 거의 공동명의가 유리한데,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그러면 현재 단독명의 1주택자가 공동명의로 바꿔야 되느냐다. 그럼 이때 취득세로 뭐 1,000만 원 이상 나오는데 뭐 1,000만 원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만큼 취득세가 이제 많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자신의 공제 요건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권고인데, 자, 왜 저기서 취득세를 저렇게 내야 됩니까? 혹시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똑똑해지는 방송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 본다면은, 자, 이런 거죠. 자, 집이 이렇게 한 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독명의라고 가정을 하죠. 자, 근데 이거를
공동명의가 이제 선택지가 많아지니까 공동명의로 이렇게 바꾸면은 예를 들어서 단독명의 남편 이렇게 돼 있고요. 공동명의 남편 그리고 아내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 집이 이제 어떻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좀 반으로 갈라야 되는 거죠. 이렇게 특별한 말 없으면 5대5 하면은 그러면 집이 이렇게 반으로 갈라져 가지고 그림이 좀 이해하세요? 그러면 요거는 남편 명이고 이건 아내 명인데 원래 남편 명의는 원래 있었던 거니까 새로 생기는 이 아내 명의가 새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면은 명의가 없던 사람이 명의가 생기니까 뭐가 되는 거죠? 취득세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취득세는 몇 퍼센트가 나올까요? 뭐 주택수가 따져가지고 6억이야 1%, 이래서 뭐 6억에서 9억이면 2% 그렇게 하나요? 아니죠. 이 경우에는 남편이 아내한테 증여하겠죠. 증여하겠죠. 설마 이거를 돈을 받는다고요?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죠.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거의 99%는 이제 증여일 텐데, 그럼 이제 증여 취득세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여 취득세면은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현재는 그냥 3.5%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집값이 10억이다. 그리고 반반해서 5억이다. 5억이다. 그러면 5억에 3.5%가 몇 프로, 얼마예요? 대략 한 1,500, 한 1,700, 800 정도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취득세가 이제 또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려봤는데, 그러면 이제 부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종부세 어떻게 될 거냐, 이걸 한번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조금 이미지가 흐릿하니까 좀 더 깨끗하게 좀 봐볼게요. 자, 1주택 부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종부세, 글씨가 좀 작아도 이해하십시오. 2021년 시세에는 2% 상승,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정부 계획대로 72.2로 가정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2020년 공시가격이 10억 7,700만 원인 마포에 있는 전용 84A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명의면은 두 사람이기 때문에 6억에서 12억까지 공제를 받잖아요. 근데 아직 10억 7,700이기 때문에 종부세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21년도에 올라가면은 상승을 하면 종부세 12억이 약간 넘어서 4만원 낸대요. 4만원. 물론 재산세는 또 따로 내고. 자, 그런데 단독명의 같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6억에서 3억을 더하니까 9억을 빼주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율이 뭐 50, 60, 70, 80 되면은 뭐 69만원에서 27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잠실에 있는 B아파트 공시가격 16억 5천으로 하면은 이제 12억이 넘었죠. 그러니까 공동명의라 하더라도 내년에는 한 110만원 정도, 109만원 종부세가 나오는데,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를 받더라도 321만원에서 128만원으로 공동명의가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자, 반포에 있는 22억 4천만원짜리 공시가격짜리를 한번 봐볼까요? 당연히 이것도 공동명의 12억을 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477만원인데, 이때 단독명의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율을 받으면은 이게 50에서 80까지 가니까 571만원에서 229만원으로, 이 경우에는 단독명의로 해서 고령자 혹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으면은 유리하다는 거였죠. 그런데 앞으로 내년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공동명의면은 내가 단독명의인 것처럼 할 수도 있고 공동명의인 것처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매년 선택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완전 좋은 거죠. 이거 시뮬레이션 돌려봐서 올해까지는 공동으로 그냥 가는 게 좋겠군. 그러면 공동으로 계속 가는 거고, 아, 그럼 이거 내년 되면 이제 값이 오르니까 공동으로 해야 되겠네. 뭐 단독으로 해서 고령자 혹은 장기보유 공제를 받아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은 그게 맞는 좋은 거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지가 많아진다는 게 당연히 더 좋아지는 거죠. 자, 결론은 60세 이하면 대체로 공동명의가 유리하대요. 자, 국회는 지난 2일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 종부세법을 통과시켰다. 공동명의 1주택자는 매년 9월, 이걸 잘 보셔야죠.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를 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종부세를 내게 된다. 첫째는 현재까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적용되던 12억까지 종부세 비과세 플러스
고령자 및 장기 보유 공제 제외를 고를 수 있다. 자, 요거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내가 만약에 공동명의다.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좀 하셔야 되는 거죠. 선택지가 이제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원래 어떻게 되는 거죠? 자, 부부 공동명의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12억 공제. 그리고 여기에 고령자라던가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없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선택지. 그러니까 지금하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자, 두 번째 선택지는 뭡니까? 단독명의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자, 12억이 9억으로 내려옵니다. 자, 12억이 9억으로 내려오고 대신 세액공제를 받아보겠다는 거죠. 이게 장기 보유 그리고 고령자 세액공제라는 거죠. 자, 이 중에서 이거를 이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선택. 언제? 매년 9월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할 때. 그럼 공동명의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겠죠.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상황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1번, 어떤 경우에는 2번 이렇게 하면은 훨씬 좋아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첫째는 현재까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적용되던 12억까지 종부세 비과세 플러스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 제외를 고를 수 있고, 아니면 단독명의 1주택자에게만 한정된 9억 원 종부세 비과세 플러스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 적용도 가능해졌다. 자, 고령자 공제는 만 60세 이상일 때, 장기보유 공제 혜택은 집을 5년 이상 보유했을 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나이가 많고 보유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올라간다. 내년부터 고령자 및 장기보유를 합친 합산 공제 한도가 70에서 80%로 올라가기 때문에 또 이 10%포인트도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70세인 1주택자가 15년을 보유하면 80% 공제율을 적용받는 거예요. 이 공제율과 집값을 고려해 어떤 방안이 본인에게 유리한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좀 제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물론 납세자한테 좋은 건 맞는데 이거를 예상을 해서 다 해봐야 되니까 이거 뭐 어떤 경우라도 좀 대략적으로라도 뭔가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쵸? 좀 그런 불편이 또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좋은 거죠. 자, 대체로 60세 미만이면 집값에 관계없이 12억 원 비과세 혜택, 즉 공동명의 선택, 이걸 하는 게 낫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령자 공제 없이 보유기간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율이 최대 50%이기 때문에 12억 비과세에 비해 절세폭이 작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설명드린 거 있죠. 단독명의 같은 경우에 지금 요 9억 공제를 하고 이 세액공제 일부 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이 장기 고령 세액공제를 받는다 치더라도 60세 미만이면은 이게 그 효과가 작기 때문에 고령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12억 공제 받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같은 이유로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인 1주택도 그냥 12억 원 비과세, 즉 공동명의를 고르는 게 낫다. 이해되시죠? 자, 가격 기준으로 보면 공시가격 15에서 20억, 대략 시가는 20억에서 25억인데 대략적인 수치입니다. 자, 그래서 공시가 15억에서 20억 이하 집을 보유한 1주택자도 대부분 12억 원 비과세 혜택을 선택하는 게 낫다. 그래서 아까 우리 표 있었죠? 그게 이제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 자문센터에서 계산한 건데 되게 좀 유용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시가격이 10억 7,700만 원인 서울 마포 A아파트, 아까 나온 거죠? 그래서 12억 원 비과세 혜택을 선택하면 내년에 내야 될 종부세는 4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같은 상황에서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를 택하면 종부세는 확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60 이하거나 5년 이하 보유 그리고 공시가 10억에서 20억 정도면은 그냥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이거 좀 한번 적어보는 게 낫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니까. 자, 공동명의가 유리한 경우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공동명의가 유리한 경우. 자, 1번이 어떻게 되죠? 만 60세 이하일 때. 자, 2번이 5년 미만 보유일 때.
자, 그리고 공시가가 15에서 20억 이하일 때 대략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요 정도에 해당되고 뭐 이 세 가지가 그냥 전부 다 해당된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땐 굳이 뭐 단독명의 관련된 세액공제를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공동명의 하신 분들은 이제 좀 느긋해지신 거죠. 내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매년 9월 달에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역으로, 단독명의이신 분들은 좀 황당하실 것 같아요. 약간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크지 않을까. 약간 좀 희한하긴 하거든요. 제가 봐도. 자, 근데 이제 단독명의이신 분들은 이제 고민되시겠죠. 아니, 그러면 내가 이제 단독명인데 이거 지금이라도 공동으로 바꿔야 되냐. 이거 되실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안 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볼게요. 자, 공시가격이 20억 이상이면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합산 공제율이 70% 이상일 때다. 자, 올해 공시가격이 22억 4천만 원인 집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1주택자가 12억 비과세 선택하면 내년에 낼 종부세는 477만 원인데 이에 반해 세액공제를 택해서 50% 공제율로 적용받을 때 내는 종부세는 570만 원이다. 만약에 공제율이 70%로 올라가면 12억원 비과세택, 즉 공동명의 때보다 더 적은 343만 원을 종부세로 낸다. 그러니까 이때는 단독명의로 인 것처럼 하고 추가 세액공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80%까지 공제율이 올라가 버리면은 종부세가 343에서 229까지 줄어든다는 거죠. 30억이 넘는 아파트도 결과는 비슷하다. 그러니까 아주 초고가, 정말 비싼 아파트일수록 차라리 세액공제를 받는 게 낫다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은 좀 연세도 있으셔야 되고요. 오랫동안 보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취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거주자 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니까. 자, 어쨌든 공동명의가 좋아졌다는 이유로 단독에서 공동으로 바꿀 때는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를 고려해야 되는데, 자,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세는 각각 6억 그리고 5천만 원까지 비과세 되고,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10에서 50% 세율로 증여세를 내는데, 이것도 이제 합산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안에 뭐 배우자한테 6억을 했다면은 다시 증여하고 나서 10년을 채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10년마다 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뭐 10년 동안 증여 안 하면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1가구 1주택자가 가족에게 증여할 때 내는 증여취득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된다. 자, 이 말 되게 중요하죠. 자, 1가구 1주택자가 가족에게 증여할 때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데, 다주택자라면은 이 공시가격이 조정대상 지역고 공시가격 3억 넘으면 12%입니다. 증여취득세.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세율이 3.5%죠. 그런데 이 3.5에 여기저기 뭐가 붙어요? 뒤에 나오죠? 그래서 8호 제곱미터 이하는 0.3, 8호 초과는 0.5의 교육세가 추가된다. 그래서 대략 한 4%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가 12억인 주택 전용 84로 할게요. 그러니까 85제곱미터 이하인 거죠. 이거의 지분 50%를 배우자에게 넘길 경우 6억까지 비과세여서 증여세는 없다. 자, 그런데 증여취득세는 1,596만 원 정도가 나온다. 왜? 시가의 70%가 공시가격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이때 공시가 4억 2천이 되고, 이 4억 2천에 3.8% 교육세 포함해서 3.8%를 곱해서 구한 수치다. 자,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반틈을 떼서 이거를 넘기는 거죠. 증여 넘기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전체 집은 시가 12억. 자, 전용 84제곱미터. 자, 그러면 반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시가 6억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6억의 정확한 공시가를 알아야 되는데, 공시가가 현실화율이 70%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은 공시가가 76에 42, 4.2억이라고 가정해보는 겁니다. 증여취득세는 이 시가가 아니고 이 공시가의 퍼센테이지를 곱한다. 그래서 3.5%인데 교육세 붙여서 3.8%. 그러면은 4.2억에다가 3.8%를 하면은 이제 1,596만 원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계산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4억 2천에다가 3.8%니까 계산기 혹시 두드린 거 들리시나요? 예, 1,596만 원 맞네요. 네, 오케이.
자,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1596만 원인 취득세를 세액공제, 종부세 공제로 만회하려면 수년 걸린다. 아까 우리 보셨죠? 결국에는 내가 단독인 거보다 공동명의로 했을 때 더 유리한 케이스,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좀 약간 소리가 좀 나왔는데, 자, 이 경우에는 321만 원이 아니고 이제 109만 원인데, 이렇게 하면은 200만 원 정도가 세이브가 되잖아요. 근데 아까 취득세가 뭐 예를 들어서 한 1,500이다, 1,600이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는 한 7, 8년 정도는 내가 더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더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려면은 잘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김종필 세무사는 공동명의로 하면 과세 표준이 낮아져서 종부세와 양도세 등을 아낄 수 있지만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된다.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이제 결론은 이제는 처음부터 공동명의라 처음부터 공동명의 하는 게 유리하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래 공동명의가 할 때 공동명의 제가 이제 90%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공동명의 90%가 유리한데, 그럼 나머지 10%는 뭐냐? 제가 이게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었거든요. 글씨가 좀 너무 날림이네요. 죄송합니다. 나머지 10%가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증여 이슈.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 자, 가령 한 20억짜리 집을 사는데 공동명의를 했는데, 그러면 상대방 뭐 배우자라고 가정했을 때 한 10억을 그냥 증여한 셈이거든요. 그런데 상대방 배우자가 뭐 소득이 변변찮거나 그러면 이거 증여세 6억을 초과했으니까 증여 이슈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증여 이슈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가 등록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피부양자 자격이 이제 박탈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아파트 이제 등록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외에 뭐 다세대 빌라 이거는 저는 조금 별로 신중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신경 안 쓰시면은 별로 이 경우에도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 번째가 이제 종부세였는데, 종부세는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 공동명의가 유리해져 버렸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게 뭐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증여 이슈.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 근데 이거 해당되시는 분들도 많이는 안 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한 99%의 확률로.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처음부터 공동명의 하는 게 중요하고, 새집 살 때는 공동명의 하셔라. 이렇게 되면 이제 거의 그냥 끝났네요. 네, 거의 그냥 끝났어요. 공동명의, 단독명의에 대한 이슈는 이걸로 이제 그냥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은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네. 자,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편하게 여러분들이 내용 받아보실 수 있고, 특히 이제 제가 라이브를 이제 비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비정기 라이브 할 때 앞뒤에 제가 좀 따로 해드리는 게 있어요. 질문도 좀 받고, 어제도 했었는데, 네, 그런 부분 좀 필요하시다 하신 분들은 알림 설정 하시면 좋겠고요. 아, 나는 질문은 안 해도 되는데 어떤 질문들이 오갔는지 그냥 그 라이브 영상을 언제 편하게 좀 풀로 다 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멤버십 제도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멤버십 분들한테는 첫 번째 지금 절세 노트 레포트가 올라갔죠. 그거 잘 보고 예습하시고요. 저희 29일날 멤버십 전용 특강이기 때문에 제가 멤버십 특강을 준비할 때 제가 생각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이 부동산 강의를 할 때 뭐 3시간짜리 특강을 하면 뭐 한 5만원, 7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게 뭐 정해진 가격은 아니지만 저도 그렇게 했었고, 그거 정도의 퀄리티를 내되 가격은 반에 반, 12,000원이니까 그쵸? 그렇게 좀 받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좋고 저도 좋으니까. 대신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제 입장에서는 더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훨씬 더 높은 퀄리티로 낮은 가격으로 참여할 수 있으니까 서로 좋지 않을까. 그 방법이. 네, 이렇게 해서
멤버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제 본문에 보면은 링크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오늘도 끝까지 제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 미국에 있는 그 누구죠? 그 직책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파우치, 예를 들어서 이제 보건 관련해서 수장 아니겠습니까? 다가오는 1월이 굉장히 힘든 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다크 타임이라고 막 그러던데 전 세계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왜냐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수출로 돈을 벌고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거든요. 근데 다른 해외 시장이 안 좋으면 우리가 안 좋잖아요. 그쵸? 건강은 뭐 여러분들이 잘 하시니까 좀 코로나가 진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 그런 부분도 좀 있는데 조금 뭐 괜히 우울하자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저희가 좀 거기에 맞춰서 잘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덤덤하게 그냥 그러려니 하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막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시라는 말씀 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